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진실, 이에 대해서 옛날부터 제가 많은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상대성 이론이라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이라고도 평가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 이론 때문에 우리 인류 과학이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많은 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만은 그쪽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기득권을 행사해가지고 도저히 어떠한 그 모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실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고 이렇게 하여 우리 인류의 과학을 너무나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많은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도저히 현 시대에서 통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새로 영상을 한번 그 진실을 한 번 더 알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 가지 영상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보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영상은 예전에 제가 그 운동물체의 실제 속도, 극복의 속도 이런 제목을 올렸었고요. 또 운동물체의 실제 이동거리와 극복의적인 이동거리 그리고 질량 등가에너지 방정식의 재탄생 이 세 가지 영상을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량 등가에너지 방정식의 재탄생 이 영상은 관련하여 질량 등가에너지 방정식의 잘못 탄생 이 영상을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유튜브에서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상을 한꺼번에 모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제가 같이 이 모든 진실을 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새로 제작하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과연 그 상대성 이론이 처음부터 올바르게 탄생한 것인가, 그것이 올바른 진실이 무엇인가 이러한 사항들을 아시게 될 것인데요. 물론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제가 수식을 적어 놓았으니까 어렵게 느껴져서 몇 분이나 관심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특히 특수 상대성 이론 이쪽은 조금만 생각하시면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일반 상대성 이론도 그것이 잘못되는데 그쪽도 제가 상대성 이론의 잘못된 증거들 이것을 통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무엇이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속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영상을 제가 이 영상을 제작 후에 과거에 제작했다가 내렸는데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쪽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여러분께서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쪽 상대성 이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진실을 감춘 채로 도저히 어떠한 모순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중들께서 이 내용을 조금만 생각을 좀 해주셔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금방 납득이 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세 가지 영상을 한꺼번에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먼저 이 운동물체의 실제 속도와 극복의 속도, 이 사항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설명을 잠깐 먼저 드릴게요. 여기 적어 놓은 대로 제가 V와 U로 적어 놓는데요. V는 운동물체의 실제 속도, U는 운동물체의 극복의 속도. 먼저 이것은 제가 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물리학적 내용에는 이것이 없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새로 제가 용어를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용을 속도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운동물체의 속도를 재미에 있어서 고소의 회전물체 또는 아주 작은 입자의 운동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서 속도를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속도의 점에 있어서 제3자가
극보기적으로 바깥에서, 근무체의 바깥에서 속도로 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속도를 잴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재는 속도, 그것을 제가 극보기 속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가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잴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실제적으로 속도를 잴 수 있을 때, 그때의 경우를 실제 속도라고, 제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과학적인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속도가 재미에 있어서, 자연 현상이 이렇게 실제로, 현상이 발생하니까요. 고속의 회전물체 또는 작은 입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안에서 들어가서 속도를 잴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3자 입장에서 속도를 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극보기적으로 속도를 재야 되기 때문에, 극보기 속도라고, 제가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현대 과학적인 내용이 이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속도가 재미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가는, 제 이야기를 들으셔 보시고 한번 올바른 개념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운동무체의 실제 속도와 극보기 속도,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왜 모든 것을 착각을 하고 있었는가. 길이 축소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 즉, 질량의 상대성 이러한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이 왜 모든 것이 착각이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을, 재탄생시켜야 되고요. 잘못 상대성 이론부터 잘못 탄생되었기 때문에 이 유명한 공식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은 왜 이렇게 그려놨느냐 하면은, 어떤 운동물체가,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V, 실제의 속도로, 실제의 속도로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칩시다. 어떤 운동물체가 이제 실제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이 제3자, D의 입장에서, 즉, 아까, 말씀드린, 이 고속의 회전물체 또는 입자의 운동인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속도를 재야 하니까, 즉, 제3자가 속도를 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어떤 운동물체가 이쪽으로 실제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A의 지점에 왔을 때, 즉, 이 D의 관측자, D가 속도를 재는 이 관측자에게 직각의 지점인 A에 왔을 때, 이렇게 빛의 신호를 줬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빛이 여기서 이쪽으로 달려오겠죠. D까지. 달려오는 시간을, 빛이 A에서 D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T0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체는, 빛이 이쪽으로 올 동안에 계속해서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겠지요. D의 입장에서는 빛이, 이쪽으로 진행해 오는 그 중간에서는, 신호를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빛의 신호가 D에, 도착을 해야 D가 인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신호가 이쪽으로 올 동안에 물체는 실질적으로 더 진행을 해갔겠죠. 더 진행을 해가면서, 이 빛의 신호가, D에 도달을 했다. 그때, 운동물체가 B의 지점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D가, 이 A가 보낸, A 지점에서, 운동물체가 보낸 신호를 인지를 했다. 그 인지를 한 시점이 운동물체가 B까지 달려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지점에서, 운동물체 입장에서 한 번 더 신호를 이쪽으로 줬다고 칩시다. D에게. 그렇다면은, 물체는, 이쪽으로 달려오는, 빛의 신호, 이쪽으로 D가 신호가 올 동안에 물체는 더 오른쪽으로 갔겠죠. 그 오른쪽으로 간 지점을 C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물체가, 지점에서 D에게 신호를, 이렇게 D에게 도달했을 때 물체는 C 지점까지 갔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 그림은 이제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밝혀질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기를, 물론 실제 이동거리, 극보기적인 이동거리 이런 내용도, 지금 과학적인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고요. 왜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는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A, C의 거리, A에서 C까지의 거리, 이것은 운동물체가 D의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달려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즉, 빛의 신호가 이쪽으로 올 동안에 물체는 C까지 갔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A에서 C까지 거리는 운동물체가 실질적으로 달려간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AB의 거리, AB의 거리는 운동물체가 D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보기적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신호가 B의 지점에서 이쪽으로 올 동안에 물체는 C까지 갔는데 또한 A에서 B까지 갈 동안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D의 입장에서는 운동물체가 A에서 B까지 갔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B의 신호가 이쪽으로 도착했을 때 D는 이제 이 신호가 올 동안에는 인지를 못하겠죠. 신호를. 그러니까 신호가 D에게 도착을 했다. 그때 운동물체는 C까지 가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D의 입장에서는 그 물체가 A에서 B까지 갔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빛이 이렇게 올 동안에.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에 물체는 C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A, B의 거리는 D의 입장에서 보는 그 부기적인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물체는 D의 입장에서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물체가 A에서 B까지 갔다고 느낄 때 실질적으로 물체는 A에서 C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간단한 자연현상은 금방 이해를 하실 줄 알고요.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상대성 이론에서 여기서 운동물체가 달려가면 물체가 제3자가 보면 운동물체가 거리가 축소된다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여기서 바로 그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 운동물체가 D의 입장에서 보면은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이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짧아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D의 입장에서는 A에서 B까지 간 것으로 느끼는데 운동물체는 실질적으로 C까지 갔으니까 원래 착각에는 짧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낼 때 이것을 이러한 실제적인 현상에서 이러한 이유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빛의 이 달려오는 신호 때문에 신호 속도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기 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성 이론을 광속 불변을 동원을 해서 전부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원리적으로 올바른 해석을 했었어야죠. 이렇게 이것을 운동물체의 달려가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광속 불변을 동원을 해서 상대성 이론을 잘못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속도 운동물체가 달려가면 길이가 축소되더니 이러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계속해서 드린다면은 바로 이 직각삼각형으로부터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서 바로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CT의 제곱은 이 변의 길이가 될 것이고요. CT0는 이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UT, 여기서 UT는 바로 이렇게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즉 AB의 거리는 실제 속도에다가 T0 그렇게 될 것이고요. 곱하기 속도에다가 속도가 곱하면은 이 L0가 됩니다. 이 거리는 이 거리가 L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은 제가 설명이 길어져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서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식을 풀어서 t를 구한다면 바로 이러한 식이 탄생하는데요. 이 식이 마치 상대성 이론에서 제시되는 시간의 상대성 이론하고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제시한 t는 시간의 간극적인, 즉 시간이 상대적인 그런 t가 t0가 아니고요. 여기서 t라는 것은 빛의 신호가 이쪽으로 달려오는 시간, 그것이 t가 되겠고, t0는 빛이 이쪽으로 달려오는 시간, 그 시간이 t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서 제시되는 시간의 간극적인 그런 즉
시간의 시간이 변화되는, 즉 시간이 상대성적인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에서 마치 착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식이 이제 이것을 풀면에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거리, 이 운동물체가 실제적인 달려간 거리는 이 극복의 속도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식을 이제 이렇게 풀었어요. 이제 D가 되는 쟤는 극복의 속도를 이용해서 운동물체의 실제적인 달려가는 거리를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동 속도, D의 입장에서 극복적인 속도를 이용을 하여 실제적으로 운동물체가 달려가는 속도, 그것을 실제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푸는 과정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식을 이렇게 풀면은 이제 답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항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극복의 속도가 빛의 속도인 경우는 실제 속도는 무한의 속도가 된다. 바로 이 식에서 여기서 극복의 속도 U를 만약에 빛의 속도를 넣으면 이 아랫부분이 0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D의 입장에서 만약에 운동물체가 빛의 속도로 측정이 되다. 그때는 실제적인 운동물체의 속도는 무한의 속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극복의 속도는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극복적으로 재는 속도는 빛의 속도 이상을 잴 수가 없는 것이죠. 운동물체의 속도가 무한대의 속도가 될 때 극복의 속도는 빛의 속도로 지어지니까 그런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운동물체는 실제적으로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무한의 속도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제시되는 여기서 바로 질량의 상대성 이론풀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질량이 증가해서 운동물체가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 잘못된 내용들을 여기서 제가 질량의 상대성 이론풀이. 이것을 왜 상대성 이론에서 잘못 착각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 영상을 제가 여기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간 되신다면 질량의 길이의 상대성 오너풀이 이 영상도 한번 봐보시고요. 여기에 많은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이 많은 진실들을 파악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상대성 이론에서 운동물체가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물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속도를 잴 때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게 지어지니까. 즉 그것을 착각을 해서 운동물체가 실제적으로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 여기 길이의 축소에 대한 착각처럼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운동물체가 실제적으로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는 이유를 상대성 이론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기서 질량의 상대성 오론풀이를 통해서 제가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상대성 이론에서 마치 운동물체가 실제적으로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처럼 제시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러한 진실들을 파악할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운동물체의 실제 속도와 극복의 속도, 그리고 운동물체의 실제 이동거리와 극복적인 이동거리, 이 개념을 이제 파악을 하셔서 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인 바로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의 재탄생. 그러니까 재탄생보다는 올바른 탄생이죠.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이 NC 자성이 잘못된 개념으로 잘못 태어났는데 여기서 잘못 탄생. 왜 아인슈타인이 착각을 해서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 이것을 만들어냈는가. 이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기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 이것이 올바르게 재탄생되어야 되는 올바른 탄생을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하면은, 이 운동물체의 속도를 이용한 운동 에너지를 구함에 있어서 탄생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서 운동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을 재탄생하고 시키고자 하는데요. 올바르게 다시 탄생시키고자 하는데요. 달려가는 운동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많은 분이 아실 것입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분은 mv 제곱 그렇게 알고 있죠.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요. 즉 이 mv를 속도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k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구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제3자 T의 입장에서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고자 했을 때, 여기서 실제 속도 대신에 바로 이 식을 보기 속도를 이용해서 운동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자 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기 대신에 보기적인 속도를 이용한 실제 속도를 구하는 공식 이 식을 보기 대신에 여기서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적분을 보기적인 속도를 이용해서 적분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것을 풀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풀이 과정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오는, 여기서 이제 운동물체의 실제 속도가 0이 됐을 때, 그렇다면 이 앞부분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마이너스 mc 잡고,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부분에, 주시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제가, 새로운 가설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가설입니다. 다 옳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중요한 새로운 가설을 하나 제시를 할 테니까 계속해서 좀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은 이렇게 탄생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운동물체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질량 등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이 올바르게 다시 탄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가설, 그것을 이제 설명을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가설을 하나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물론 가설입니다. 이것이 다 100% 다 옳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속도와 보기 속도, 운동물체의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내용을 하나 가설을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가설이냐 하면은 MC 자성, 그것이 지금까지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운동 에너지 방정식이다.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상대성 이론에서도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질량 등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즉 원천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질량 등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은 운동 에너지가 질량 등가 에너지가 아닌 것이죠. 운동 에너지인 것이죠. 원래 운동 에너지가 맞는 것인데, 그것을 질량 등가 에너지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진실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빅뱅의 분출 속도. 우리가 빅뱅을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함과 동시에, 빅뱅의 분출 속도는, 이렇게 됐었다. 그것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식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운동물체의 실제 속도로 구하는 이 식에서 보기 속도를 이용해서 보기 속도가 0일 경우 실제 속도도 0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금방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이 앞에 제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만약에 실제 속도가 0일 때 보기 속도도 0이 되기 때문에 즉 보기 속도가 0일 때 실제 속도도 0이 되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는 이러한 식으로 풀이가 되겠죠. 0분의 0이 되는 형태가 나오겠죠. 즉 말해서 0분의 0은 부정행의 형태이므로 0분의 0이라는 것은 부정입니다. 즉 그 뜻은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0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숫자를 넣어도 0이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K의 값은 항상 마이너스 mc 제곱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마이너스 운동 mc 제곱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실제적으로 질량 특가 에너지 방정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운동 에너지라는 것이죠. 원천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도 썼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량은 언제나 마이너스 MC 제곱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풀이가 되겠죠. 그것이 질량을 이용한 질량 특가 에너지가 아니고요. 즉 말해서 MC 제곱은 질량 등가 에너지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량의 운동 에너지라는 것이죠. 이 개념을 이제 다시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질량 등가 에너지가 아니고 운동 에너지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계속해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내용은 여기서 질량 등가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운동 에너지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 중요한 사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이는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은 빅뱅이 일어난 후 질량의 상당의 속도 운동 에너지가 질량화된 증거이다. 즉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빅뱅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질량이 아니고 에너지로 분출됐을 것입니다. 에너지로 분출된 그것이 질량으로 바뀌었었는데 그때의 그 상당 분출되는 에너지들의 속도가 질량화된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은 즉 말해서 에너지가 분출되어 질량화된 증거이며 그것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빅뱅은 원천적으로 질량의 형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의 증거이라는 것이죠. 즉 원천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운동에너지가 어떤 물체가 정지되어 있어도 마이너스의 운동에너지를 mc제곱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항상 정지되려고 하는 정지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속도가 달리다가 정지됐다는 것이죠. 달리다가 즉 질량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빅뱅의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자신을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제 또 이것을 이용해서요. 빅뱅 당시 에너지의 분출 속도는 에너지가 분출 당시의 상당 질량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가 mc제곱이었으므로 이 앞에 설명드린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운동 에너지였으므로 원천적으로 질량 등가 에너지가 아니고 운동 에너지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2분의 1 nv 제곱은 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하고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운동 에너지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바로 이렇게 제시된 빅뱅 위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V를 구한다면은 이 루트 2이 이렇게 나오겠죠. 즉 말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항인 즉 빅뱅의 분출 속도는 루트 2C의 표시커였다. 이러한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빅뱅의 분출 속도는 에너지들이 분출되는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루트 2를 빨랐다. 이러한 답을 풀어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은 가설입니다. 모두 옳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제가 풀이를 했으니까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이 카페에 제가 제시해놨으니까 이번 내용은 이 책에 다 있으니까 카페에 책을 공개도 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시간 있으시면 한번 오셔서 이 책의 내용도 한번 좀 난해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바쁘신 시간에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